오늘은 4월 17일 어떤 날인지 잘 모르시죠? 저에게는 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1937년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이 되겠네요. 4월 17일 한국의 작가 이상 시인이 소설가이기도 했는데요. 사망한 날입니다. 일본에서 사망했죠. 제가 박사 논문으로 이상의 시에 대한 연구로 박사 논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월 17일은 제가 매년 이상을 저의 방식으로 기리는 날이에요. 그렇지만 이상이라는 작가가 한 사람의 문학 작가를 넘어서서 한국의 근대성, 현대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진 사람이거든요. 그 이상이라는 작가가 늘 난해한 작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풍문으로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 세네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의 현대 시는 가장 오른편에 김소월이라는 작가가 있고요. 가장 왼편에 이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근대 이전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고유의 전통적인 그 시의 율격, 노래의 어떤 가락 같은 것이 있잖아요. 또 시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관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전통적인 시에 대한 관점을 현대에서도 가장 많이 계승해서 시를 쓴 사람이 김소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시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민요적이다. 삼음보로 되어 있다. 결국은 전통적인 노래 가락으로 시가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 보면은 그름이라든가 이별이라든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애수 이런 것들을 읊고 있죠. 그런 점에서 전통적인 시인이다. 현대 시인 중에서도 가장 전통적인 시인에 가깝다.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그 반대편에 이상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작가는 김소월의 가장 멀리 있는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한국 시는 김소월과 이상 사이에서 지금도 진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이라는 작가가 가장 왼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상 시는 그 주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형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상이 건드린 문제의 그 바깥으로 가게 되면 시가 되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을 넘어서면은 문학의 형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시라고 볼 수 없다. 지금까지도 이상이라고 하는 작가는 극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작가예요. 형식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내용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특히 형식하면 아마 뭐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든가 거기에 뭐 숫자와 수식, 뭐 어떤 그림의 형태로 시를 쓰고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는데 근데 이상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두 번째 문제성은 뭐냐면은 이상이라는 작가 주제의 차원에서 과학과 성, 그 다음에 병, 그 다음에 도시 이 네 가지의 문제를 천착했던 어떤 작가거든요. 근데 이 과학과 도시, 성과 병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들이에요.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과학과 도시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현대적인 것이죠. 현대적인 도시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인 촌락하고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현대적인 도시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정서도 있고 문제성도 있습니다. 이상은 자기가 살던 시대를 도시의 관점에서 관찰을 했는데 그 도시를 거대한 어떤 매춘굴로 봤어요. 뭔가 부패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뭔가 꺼림칙한 것들이 많이 있는 도시로 봤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은 경성 고공을 나왔는데 그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근대식 고등교육 그 중에서도 이과식 고등교육을 받았던 어떤 최초의 작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상이 다룬 문제 중에서 보면 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섹스죠. 근데 이상이 가지고 있는 이 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전통적으로는 본격 문학의 대상으로서 시의 대상으로서 다뤄지지 않던 것이에요. 그건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성이나 병이나 이런 것들은 문학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중에서 뭔가 아름다운 것을 묘사한다. 또 어떤 대상을 아름답게 묘사한다라고 하는 이 미에 대한 관념 같은 것들을 파괴하는 것이 이 성과 병이거든요. 성적인 거, 병적인 거 이런 것들을 문학의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다룬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그래서 과학과 도시와 성과 병 이 문제를 다룬 것이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그 문제의식은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것은 아니고 문학과 문화라고 하는 것도 주변 세계하고의 어떤 연결성 속에서 확장되기도 하고 또 전염되기도 하고 연대하는 것이기도 하고 초월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상이 있었던 그 시대에 조금 앞선 시대에 현대 문학의 그 시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원이라고 보통 평가받는 이 보들레르 이후의 프랑스 상징주의,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런 흐름들을 당시대에 식민지 시대에 살긴 했지만 그 식민지 시대의 그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서구화된
동아시아에서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국가였기 때문에 이상도 식민지의 지식인이긴 했지만 실시간으로 전 세계적인 문화적인 영향권 안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이렇게 수용하고 그것을 표출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과학과 도시와 성과 병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게 바로 현대성이고요. 이상 이후에 현대시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들을 천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그 이상은 그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전통적인 시에서 나는 하나의 보이스, 하나의 시점을 가지고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드러내는 이런 존재였다고 한다면, 이상의 시에서 나는 내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또 내가 있어요. 혹은 내 안에 나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내가 있어요. 분열되어 있는 나, 어긋난 나, 그리고 화해하지 못하는 나, 그 존재의 분열,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이상의 나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바로 20세기 초반에 이루어졌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라든가 이런 이제 발견에 의해 가지고 전통적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고 무의식 같은 것들이 이렇게 출현하는, 그리고 예술사적으로 보면 초현실주의 문학 같은 것들이 그 무의식에 대한 발견 같은 것들을 수용한 결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이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이 정신분석의 발견, 또 주체의 그 분열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나도 모르는 나, 이런 무의식의 발견과 이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이상의 가장 잘 알려진 시 중에 하나 읽어 드릴게요. 거울이라는 시죠. 자,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소. 이제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오.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2개나 있어. 거울 속의 나는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는구려마는, 거울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소.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마는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의 내가 있어.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게요. 거울 속의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요마는 또 걔 닮았소.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오. 자, 이런 형태의 시는 그 이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시예요. 거울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서 가지고 있는 일상 경험 속에 보면 거울이 내 모습을 반영하지만 사실은 이 좌우가 뒤집힌 형태이죠. 그래서 내가 오른손을 내밀면 거울은 왼손을 내밀고, 사실은 두 손이 악수를 할 수 없다. 의식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나와 또 그 의식에 의해 가지고 억압되고 있는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분열된 인간의식, 이런 것들이 20세기 현대의 아주 중요한 예술의 발견이고 또 철학의 발견인데, 이상은 한국시의 이런 주체의 분열이라고 하는, 나의 분열이라고 하는 이것을 문학으로 표현하고 실천한 첫 번째, 최초의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한국의 지금 작가들, 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책상 위에서 오늘 글을 쓰면서도 이상이라는 작가와 같이 글을 쓰는, 이상의 영향 속에서 같이 글을 쓰는, 이상과 대화하면서 같이 글을 쓴다는 점에서 이상의 힘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살아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